내일로 예정된 초호화 독립기념일 행사에 반 트럼프의 상징인 베이비 트럼프 풍선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필라협의회 자문위원회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올 들어 약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앱과 온라인을 통한 빠른 무료 송금 서비스 젤러를 이용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초호화 독립기념일 행사에 베이비 트럼프 풍선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비 트럼프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반대하는 영국인들이 처음으로 선보인 뒤 반 트럼프 시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전단체 코드핑크는 국립공원관리청으로부터 4일 오전 4시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 워싱턴 내셔널몰 일부 구역에서 풍선을 띄워도 된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기저귀를 찬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형상화한 20피트 크기 풍선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할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베이비 트럼프가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민단체 코드핑크 측은 연설이 진행될 링컨 기념관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륨이 아닌 공기를 주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림돌입니다. 시민단체는 연방항공청에 헬륨 사용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회의사당과 링컨 기념관 사이에 위치한 내셔널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에선 육군의 주력 탱크인 M1A1과 군용 차량이 출현하고 하늘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과 전투기가 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공식 명칭은 미국에 대한 경례로 정해졌습니다. 내일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는 구시대적인 행사인데다 혈세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 3월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45지구의 KT 포터 연방 하원 의원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지지 서명했다고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지지 서명한 연방 의원은 한인 앤디 킴 의원,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앵걸 의원, 하원 아테소위 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모두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 포럼 대표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이 늘어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연방의회의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며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는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항 폐지와 함께 북미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재미 한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 후 90일 이전에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 상봉을 포함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필라협의회 자문위원회 여성 청년 후보자 숫자가 부족한 데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모는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민주평통자문위원 19기 후보자 추천을 진행했지만 뉴욕과 필라 지역 협의회에 배정된 여성과 청년위원회 숫자가 부족해 접수 기간을 연장해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19기 자문위원은 여성 40%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30% 이상 선출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은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과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청년은 만 45세 이하로 1973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10일 재외공관 후보자 추천자 명부를 사무처로 발송하며 오는 8월 9일 후보자 검증과 선정을 거쳐 8월 31일 위촉자가 통보됩니다.
접수는 뉴욕 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사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뉴욕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교육과 건강 분야로 이 분야의 종사자 중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자 현황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지난해 기준 57만 4,384명의 이민자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과 건강, 휴먼 서비스 분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전체의 교육과 건강, 휴먼 서비스 분야 종사자 130만 5,741명의 26.6%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로 25만 6,367명을 기록했으며 이어 전문직 10.5%, 소매업 9.4%, 교통과 전기 분야 8.2%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이민 신분에 따라 중간 소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들의 중간 소득은 3만 4,178달러로 미국 태생 시민권자 4만 8,942달러보다 1만 4,000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시 평균 4만 448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 태생 중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의 중간 소득은 2만 6,29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영주권자는 2만 8,617달러, 귀화 시민권자는 4만 448달러로 체류 이민 신분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외국 태생 이민자의 빈곤율은 23.3%로 미국 태생 시민권자 17.9%와 비교해 6%포인트가 높았으며 뉴욕시 전체 20%와 비교해서도 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올 들어 약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험이 없는 환자들은 약 처방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이 의료보험 컨설팅 회사인 RX 세이빙 솔루션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올 들어 인상된 약품이 3,400종류에 달해 지난해보다 17%의 약품이 더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약값 인상률도 물가 인상률에 비해 5배 이상 높았고 100% 이상 가격이 오른 약들도 적지 않아 올 들어 약값이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명 항우울제인 프로작의 경우 올해 인상률이 무려 879%에 달했습니다. 피부병 등에 쓰이는 국소 스테로이드인 모메타손 토피칼 크림은 381%, 감기약으로 처방받는 진통제와 기침약인 프로메타진 코데인 솔루션은 326%,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로 쓰이는 고아파신은 118% 상승했습니다. 약국 관계자는 한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약 중에선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약들이 많이 올라 한인 환자들이 처방받기를 주저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 결과 미국인 5명 중 4명은 약값이 불합리하게 비싸다고 생각하며 환자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처방약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인상폭이 생활비 상승세를 훨씬 앞서고 있어 환자들이 의료비용 감당에 고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RX 세이빙 솔루션의 마이클 레아 CEO는 이러한 약값 인상은 더 많은 이윤을 원하는 제약사 주주들의 압박과 탄력적이지 않은 업계 시스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앱과 온라인을 통한 빠른 무료 송금 서비스 젤러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젤러를 이용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이스 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의 젤러를 이용한 퀵페이 서비스를 통해 수백 달러에서 10,000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체킹 어카운트에서 사라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젤러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송금이 가능해 은행 이용자들의 대부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되는 앱은 은행의 계좌와 연동돼 있어 사기범들이 어렵지 않게 돈을 빼가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은행에 본인 인증 코드 요청을 받은 후 이 요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시 본인 인증 코드 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되면 피해자의 이름과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젤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의 전화에 은행의 번호가 수신 번호로 뜨게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젤러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은행이 젤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가 간편한 앱과 온라인 서비스일수록 해킹의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전화가 왔다고 해서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주로 학교 인근에 설치해왔던 과속 감시 카메라를 시 전역으로 10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속 차량을 적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11일부터 매달 40개에서 60개의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2021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사고 발생에 대해 조사하고 감시 카메라가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평가함에 따라 현재 주로 학교 인근에 설치해왔던 과속 감시 카메라를 앞으로는 사고 다발 지역을 포함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25마일인 학교 인근 지역에서 제한속도보다 10마일 초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결국 시정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속 감시 카메라로 발급된 티켓으로 벌어들인 벌금 총액은 $2억 2,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같은 과속 감시 카메라나 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의 설치는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아직 이 같은 규정을 모르는 일부 업주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내 모든 식당과 푸드트럭 등에서 스티로폼 용기와 컵의 사용을 금지한 후 지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이에 대한 본격 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모르는 일부 업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관련 규정에 대해 알리기 위해 13만 개의 경고문을 해당 업소에 발송했다며 충분한 사전 홍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반 단속에 적발된 곳은 주로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벤더들로 규정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최근 며칠간 이미 상당수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어겨 적발되면 첫 적발 시 $250, 두 번째는 $500, 세 번째 이후부터는 매번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의회 코리 존슨 의장은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들은 재사용이 안 돼 모두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며 업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로 인해 스티로폼 추방이 전국적인 추세로 나타나자 대기업들은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던킨 도넛은 모든 음료를 종이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으며 맥도날드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새 용기를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스타벅스는 내년까지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3명 중 1명꼴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의 실업률도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회사 질로우가 2000년에서 2017년 연방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밀레니얼 세대 1,430만 명이 캥거루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캥거루족 비율은 20.5%로 5명 중 1명꼴이었으나 뉴욕은 28.9%인 3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로우는 뉴욕시 등 대도시 등에서의 캥거루족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난 15년간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를 꼽았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성인이 되기 시작한 2005년 전국의 캥거루족 비율은 11.7%에 불과했지만 12년 만에 20.5%로 8.8% 늘었으며 뉴욕시도 2005년 18.4%에 불과했지만 12년 만에 10.5%포인트 두 자릿수가 상승해 28.9%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을 의미하는 4% 초반에서 3% 후반대에 진입했지만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뉴욕시 캥거루족의 실업률은 이보다 2배가 넘는 8.8%를 기록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혼자 뉴욕시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실업률은 4.3%로 캥거루족보다 2배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렌트 생활을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30%가 넘었습니다.
캥거루족으로 뉴욕시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31%였고 이 가운데 37%는 그나마 렌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 전역 곳곳에서 다양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해마다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불법 불꽃놀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죽이 터지자 옆에 놓인 수박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꽃놀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파사데나시가 실시한 폭죽 사고 시연회입니다. 불꽃놀이를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부상을 입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64 days a year, we tell kids don't touch anything hot, don't play with dangerous items. It's that one day of the year that parents feel they can hand their kid a sparkler that reaches 2,000 degrees that can cause significant, injury or worse, cause a fire. 이 같은 폭죽 사고로 지난해엔 5명이 숨졌고 최소 9,100여 명이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로켓과 폭발성 폭죽 등 불법 불꽃놀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LA 시내 총 49개 시에선 개인이 행하는 불꽃놀이가 모두 불법이고 불법 불꽃놀이 용품과 관련된 제조와 판매, 사용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50,000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ven when fireworks are used on properties, we have a city ordinance where it's, we can hold the property owner accountable now. 당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해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불꽃놀이, 반짝반짝하고 화려하지만 자칫하면 화재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당국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관광업계에 따르면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로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편이었지만은 요즘은 어린 자녀들하고 부모들, 젊은 부모들 그리고 또 연세 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 어떤 경우는 4대까지도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한인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로는 미국 역사의 상징인 대통령들이 조각된 마운틴 러시모어와 여름철에만 운영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타이오가 패스 등이 꼽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저녁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이윤희 이사를 추천 인준했습니다. 신임 이윤희 이사장은 앞으로 한인회 재정 지원과 새로운 이사진 구성 등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또 어제 이사 6명이 신규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6일과 7일 K-푸드페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K-푸드페어에는 타임슬립이라는 컨셉을 도입해 한국 식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 음식 체험과 행사를 진행합니다. K-푸드페어에서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농식품과 김치, 인삼 등을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퓨전 음식이 제공됩니다. 지난 13일 브롱스에 집을 나간 뒤 실종된 17세 한인 고교생 맥스 정군이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군을 찾는 이들은 실종 당시 정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군은 실종 당일 붉은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 유니폼과 드라마 왕좌의 게임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한성우 씨가 신용 정보를 도용해 발급받은 크레딧 카드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한 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의심해 차량을 수색한 결과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임시 운전면허증과 30장의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6장의 위조된 신분증, 1온스 이상의 마리화나 각성제 일종인 메탐페타민 등을 차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으며 오후 한때 비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